5월 학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주 1구역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부재 중인 임원선출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과 협의하여 다툼 없는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련 1구역은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 중이며 미이주 종교시설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힘쓰겠습니다. 불광 5구역은 당초 계획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전 절차와 교외 부지 재척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불거지는 일 없도록 절차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 영향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오는 5월 중 군부대 국방부 협의 과정과 함께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암동 584-56번지 일대 4,700제곱미터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신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응암 3동 주민센터 남측 가좌로변으로 세절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된 지역의 일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사업 의지가 있어 지주택 추진위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후 동의서 검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협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심사건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설계공모에 접수된 40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입상작 중 당선작은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이 부여되고 기타 입상작은 순위별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두 번째, 각동 주민자치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주민자치의 연합 워크숍을 오는 17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구 우수사례 탐방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숭실구와 구파발역으로 나누어 출발하여 서운은 고개 녹지 연결로 숲속무대에서 합류하는 코스입니다. 편백나무 무장의 숲길, 앵봉산 캠핑장, 조성 중인 맨발 황토길 등을 탐방하고 산행 중 플로깅과 넝쿨 예래식물 퇴치 등 환경정비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기반시설 여건 등을 해결하고자 22년 7월 착공한 불광 제2동 복합청사가 약 2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5월 24일 14시에 지역 주민 등을 모시고 개청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념식수, 시설 관람, 축하 공연 등의 내용으로 주민분들의 화합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불광 2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주민센터, 주민휴식카페, 공유주방 등의 기능을 결합한 주민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우리구 주민센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민교육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회 성년의 날 기념 축하사업입니다. 참고로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월요일로 올해는 5월 20일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0살 성년의 희망과 도전을 응원하는 축하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5월 13일까지 우리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5월 16일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SNS를 활용하여 퀴즈 이벤트 진행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전광판을 통한 축하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년들의 빛나는 첫걸음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20살 성년이 있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소년들의 해외 한국 역사 탐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세계 속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문화 소외계층의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저항 공간인 홍구공원, 항주 임시정부청사 등을 탐방하고 7월 중 참여자들과 활동 영상 공유, 소감 발표 등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탐방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늘봄 운동의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늘봄 운동회는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소속감 및 협력 강화와 문화체육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11일 10시 은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늘배움학교 학습자, 졸업생, 문해교사, 가족 등 150여 명과 함께 청백응원전, 계주달리기, 2인 삼각 경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은평미래교육지구 마을 누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학습활동 제공으로 학생의 삶터와 배움터가 공존하는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8개 초등학교 학생 700명이 10회에 걸쳐 은평구 내의 역사, 문화, 생태체험, 교과와 연계된 주제별 마을 탐방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 서울시 약자의 동행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돌봄의 건강 더하기 2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돌봄의 건강 더하기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교육이 주된 내용이며 이번 사업은 치매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태블릿의 경도 인지 장애 평가 시스템을 설치하여 동주민센터 간호직 돌봄 매니저가 인지 체크 프로그램으로 돌봄 SOS 이용자와 건강 취약계층에게 인지 검사 및 인지 기능을 측정하여 인지 점수 30점 중 인지 기능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는 인지 능력 향상 도구 제공과 교육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23점 이하일 경우는 치매 안심센터에 연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 위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안심마을 건강이육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나누어서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 동네 돌봄단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의 종류와 특성, 상황별 대처 방법, 지역 자원망에 대한 교육을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의원에서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건강이육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건강이웃이 지속적으로 돌봄 관계망을 형성하여 치매 질환자의 위기사항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무행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 현황은 지방세 133억 원, 세외 수입 200억 원으로 총 330억 원이며 올해 징수 목표는 지방세 57억 원, 세외 수입 31억 원으로 총 88억 원입니다. 24년 징수 목표는 경기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관내 고액 체납자 정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 3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체납자 550명, 체납액 45억 원입니다. 5월 8일부터 6급을 조장으로 강원, 충천, 전라, 경상, 경기 5개 권역을 출장하여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출장 시 직원 안전교육 실시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되고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 91명, 체납액 36억 원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명단은 11월 9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태 수색 및 동상 압류 계획으로 5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체납자 1,012명, 체납액 122억 원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을 통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수색 및 동산 압류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1일부터 진행하였고 이번 달 5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감량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은평 구민하고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신청서 간단하게 제출하는 걸로 되게 간단하게 진행되고요. 상금 규모는 무려 1,000만 원입니다. 1등이 200만 원이고 최우수 2등은 100만 원입니다. 우수는 10명인데 무려 50만 원이고 장려도 10만 원씩 20분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림톡이나 소식지 유튜브 등 SNS 홍보를 진행하였고 초중학교 어린이집 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했습니다. 4월 달에 동별로 통장회의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 중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 등 방문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6월 중까지 결과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는 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이제 블라인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들도 얼마든지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발굴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생활 폐기물로 배출을 해서 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고된 사업장은 15개소고요. 아직 미신고 사업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건 62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배출 사업장 5개 정도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현재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데 이것도 전면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요. 5월 중에 현장 점검해가지고 추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높고 7월,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해서 무더운 날씨가 장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 평시와 특보 발령 시 야간, 주말,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19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시 이용 가능한 일반 쉼터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특보 발령 시 영장 쉼터와 야간 쉼터가 운영되는데 연장 쉼터는 평일 18시에서 21시, 휴일 주말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쉼터는 21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냉방기 작동 상태 확인과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자율방재단과 연계해서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쉼터 정보 현행화와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늘막, 스마트 쉼터, 쿨링포구 등의 폭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와 물청소 차량을 활용한 간선도로 물살포, 홀몬 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 거리 노숙인 상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과 모니터링 등의 폭염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협력으로 대형마트 내 고객 쉼터와 공공시설인 구리 도서관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또는 생활형 임시 대피 공간 확대하고 자연 친화형 그늘목과 스마트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 문자를 신속히 송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폭염 대책 기간 중에 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 안전과 위험물 점검, 공사장 근로자 안전 등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대시민재해 대상 위탁시설 현장 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탁업체의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고 점검 대상은 중대시민재해시설로서 관리부서에서 직접 위탁 관리하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 구립어린이집 등 25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계획 수립 이행 여부, 법정 안전점검 및 교육 훈련 이행과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 조치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없지만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소규모 행사가 집중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500명 이상 대규모 축제 행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기공문을 안전관리에 대한 공문을 시사했고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인파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은평구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6%인 1222mm이며 태풍은 총 15개가 발생하여 이 중 6호 태풍인 카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6월에서 7월 33일간의 장마와 4번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총 6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시설물 피해 외 침수 등 재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년 여름철 기상 전망입니다.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강수량이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 예비기간 포함 총 7개월입니다. 한 개 본부 13개 실무반 105명, 동주민센터 수방단 16개 동 383명으로 구성, 단계별 근무체계에 의해 비상근무를 운영하겠으며 1단계부터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단계별 근무체계입니다. 기상상황 판단 기준에 따라 평시부터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구분하여 근무를 시행하며 1단계 상황 발생 시 치수과장, 2단계 상황 발생 시 도시안전건설국장, 3단계 상황 발생 시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께서 상황을 통제하며 13개 실무반은 단계별로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풍수해 대비 사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하천, 빗물 펌프장 등 수방시설과 대형 공사장, 사면시설 등 수해 취약 지역 총 624개소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천 진출입 차단 시설, 강우량계, 수위계 등 재난예경보 시설 총 269개소에 대하여 정상 가동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수 취약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재해 취약 24가구는 돌봄 공무원과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동행 파트너를 구성하고 일반관리 134가구는 1:1 돌봄 공무원을 매칭하여 침수 특보 시 침수 예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 대피 안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풍수해 대책으로 관내 빗물바지 24,380개소에 대하여 빗물바지 지정관리제 운영, 동별 수해 취약 지역 등을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순찰 관리하는 주민 서포터즈 운영, 호우 예보 시 하천 순찰 및 대피를 안내하는 하천 순찰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수해 관련 응급 복구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수방마대,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와 덤프트럭, 굴삭기 등 수방장비 및 구호 방역물자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이재민 대피소도 동주민센터, 종교시설, 학교 등 4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홍보 실적으로 지난 3월 세번맞이 빗물바지 대청소 및 침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사전 대비 및 풍수해 보험 사업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 배포, 우편 발송을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안내 전광판, 인터넷,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침수 예경보제 발령 방법이 기존 강우량 기준 15분 강우량 20mm 또는 1시간 55mm 초과 시 발령해서
동시 충족 시 발령으로 변경되었으며 도로 침수심 기준 15cm 초과 시 발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비 보강 단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강 근무 기준 1 30mm 미만이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기습호우가 예상될 시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발령하며 상황 발생 시 치수과 당직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됩니다. 생활지원반 근무가 강화됩니다. 이재민 일시 대피자 등의 현안 관리와 임시 주거시설 제공, 구호물자 지급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생활지원반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추진 계획입니다. 5월 14일 16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개소식을 개최하고 5월 29일 14시 기습폭우로 불광천 범람 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현장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해제로 안전운평 구현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2024년 제5기 건강도시 학교 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며 주 1회 8회차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학식은 5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은평구민 3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건강도시 개념과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특강, 건강도시 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도시 학교를 수료한 수료생 중 95명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부서장님과 동장들께서는 건강도시 관련 행사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등의 행사에 활동 매니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식품적객업소 위생 앞치마 제작 배부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적객업소에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 음주행위 예방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호, 그리고 식품적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 그 목적입니다. 5월 중 관내 일반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약 4,000개를 종사자와 손님용으로 구분 제작하고 위생 앞치마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문구와 식품적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구를 넣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배부 방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지회와 식품위생단속 직원 방문 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광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이동 복합청사 완공에 따른 동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일은 5월 11일에서 12일까지 주말을 이용 기업 전문 이사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현황으로는 지난 주말까지 사무가구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9일까지 입주 청소 및 행정망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일정에 맞추어 이전 및 잔류 물품을 분류하고 구 주민등록표, 표장 등 이전 준비를 10일까지 완료한 후 주말을 이용하여 이전하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에는 정상적인 주민센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 및 현수막 등 이전에 따른 안내문을 개첨하고 각종 회의 시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는 등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주관 마을의제 발굴 공론장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 9일 16시부터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50여 명을 모시고 25년도 마을의제 사업 발굴을 위한 분야별 주민토론 등을 진행하고 향후 부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주민총회 개최 후 마을의제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함께하는 미술 동아리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회 운영 예정이며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미술 소모임 결성 및 활동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자기 경험 및 정서적 안정으로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녹번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싸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란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형 평생학습센터 기반 마련을 위한 효경골 통기타 음악교실 1동 1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 대상 통기타 교실을 운영하여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 재충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협약대학인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청소년 및 주민 대상 통기타 교실 2개반을 각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5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7, 8월 2개월간 교육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 작은 음악회 개최 및 11월 중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참여예산 동지역 사업 맛있고 정이 넘치는 반찬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이웃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을 5월 8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주민센터 2층 갈마루 카페에서 개최합니다. 홀몸 어르신 등 60명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공간인 소공녀에서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로 음식과 반찬을 마련하여 홀몸 어르신 등에게 반찬 꾸러미 전달을 통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추석맞이 음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은평형 사회보장 증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세대를 잇는 사랑 나눔 세대 공감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취약계층 어르신과 청소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및 응암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어르신과 학생 매칭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매듭 공예, 편지 등 물품을 전달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가련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응암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5월부터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 우리 함께 즐겨요 게이트볼과 사랑 나눔 요리 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이트볼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꿈나무 마을 풋살장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랑 나눔 요리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동주민센터 공유 주방에서 실시하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요리 비법을 공유하고 만든 요리를 꿈나무 마을 자립준비 청년 및 오병이어 지역 아동센터에 나눔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포수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응암일동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제로 웨이스트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실시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응암일동 자원봉사 캠프 주관으로 5월 14일 7시 50분 응암역 앞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가 및 동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및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캠페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탄소 중립 실천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작 연극 간병인 재공연입니다. 2023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창작 연극 간병인 공연은 가족 간병의 아픔에 대한 내용으로 구민 대상, 출연자 모집, 연습 등을 통하여 작년 12월 북촌 창우극장에서 주민 2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번 재공연은 극회 또박이가 주관하여 5월 25일 15시와 18시 18시 총 2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이며 장소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입니다. 공연 입장료는 10,000원이며 수익금은 공연 비용 및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공연 티켓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공연 연습부터 무대 설치, 홍보물 제작까지 구 예산 없이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공연이므로 직원들과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증산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폐기물 감량 실천 서약 캠페인 추진입니다. 저희 증산동에서는
주민과 함께 그리는 자원순환 실천마을 그린 증산을 만들기 위해 주민 참여, 실천 교육, 특화사업, 계속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생활 폐기물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 폐기물 감량 실천 서약 캠페인은 주민 참여 분야로 생활 쓰레기 감량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약속하신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매를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 직능단체 회원, 관내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사업 등 자원순환 관련 정책 사업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약서에는 5가지 실천 과제와 동참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쓰레기 감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점점 무뎌지는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는 2023년 생활 폐기물 감량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어 포상품으로 받은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박한 정리의 달인 되기는 사업 기간이 5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공간 정리에 의해 수납 도구의 활용 등 이론 수업과 이론을 활용한 현장 실습을 마친 후 교육 말미에는 정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재능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년째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22년 취약계층 5가구의 봉사자 25명, 2023년 취약계층 3가구의 봉사자 35명이 정리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는 함께 배우는 수어 교실입니다. 교육기간은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증산동 소재 농아인협회 은평구 지회에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대표와 저소득 어르신 120여 분을 모시고 5월 8일 내일 11시 증산동 소재 진곰 숯불 가위비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증산동 새마을 분여의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식사와 다가 대접,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하모니카 축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올 여름 이제 여름철 대책 관련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업무 보고사항이나 또 부구청장님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올 여름에는 평균 기온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비슷하지만 기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월부터 7월 날씨처럼 28도,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역대급 무더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여름철 폭염 대비하기 위해서 무더위 쉼터죠. 197곳이 있는데 또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냉방시설 점검 등 사전 아마 점검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이용 계층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제 쉼터 운영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고 또 올해부터 민간 포털에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표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잘 홍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다른 부하고도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어르신 1인 가구 안부 확인 등 우리 폭염의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촘촘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에 대응 관련해서 각종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소관부서나 동주민센터 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맘때 발생되기도 하는데 요즘 아마 봉산에 올라가 보면 끈끈이를 다 이제 나무마다 또 우리가 둘러놨는데요. 봉산 일대 대벌레라든가 사랑벌레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방역 조치나 그 외에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통계청에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 전국에서 휴 폐업한 사업체는 총 57만 개랍니다. 대단하죠.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사업체 수가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로 인해 민생 경기 고통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중국발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C커머스 공세로 소상공인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제조업체 시설 개선비 지원인 사업이라든가 올해 시작한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또 중소기업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이나 또 배달 전용 상품권 은평 땡겨 사업인데 아마 우리 그 음식점 중앙회하고는 많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또 최근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008로 진출 설명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임하지 않은 바가 큰 만큼 현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좀 추진할 때 관내 기업을 최우선으로 우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공공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그 지역의 것들을 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또 벚꽃 축제 등 봄철 행사 추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우리 구의 자랑이죠. 적립자 예비 모금 17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1위를 했습니다. 주민 참여 협직과 또 전 부서 전동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관에서 2024년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 사업이 선정됐는데 스마트 정보과에서 12억 7,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까 이제 설명을 했듯이 사업비 4,500만 원을 또 확보했네요. 돌봄의 건강 더하기 사업인데요. 아까 그 설명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우리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또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과에서 2024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국비 6,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전동 전부서에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요. 다 우리 자축의 의미로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비롯한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되 우리가 계속 안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는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동부터 한창 충계 직원 체련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 행사를 치르고 행사 중 안전사고와 민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부총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유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우리 또 직원 간에 불화가 없도록, 또 직원 간에 정말 이 취지에 맞도록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애쓰셨고 또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